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경제 언박싱,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국세 수입이요, 당초 예상보다 59조 원이 넘게 부족할 거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네.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국세 수입 그 재추계 결과를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제 재추계 발표하는 것은 살짝 이례적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추경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재추계를 해서 그래서 발표를 하는데 재추계도 사실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예. 근데 이제는 이번에는 추경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재정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권도 그렇고 네. 국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관심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추계를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국세 수입이 이제 341조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네. 원래 2023년도 예산안 본다 그러면 이제 400조 원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추계를 해보니 한 59조 원이 이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세수 결손액이 역대 최대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게 왜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난 투자자고 나는 지금 뭐 경제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투자 포트폴리오 본다 그러면 일단 내가 한 해 동안 쓸 돈을 다 예상해 놓은 겁니다. 나 여기도 투자해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고 여기도 써야 되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소득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는 방법은 뭐 빚을 내야죠. 맞습니다. 이게 기체해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의 예상과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생각하실 텐데 하나는 일단은 쓰는 걸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지출에 대한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줄이는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마 여러분 많이 내가 소득이 없고 쓸 돈이 있다 그러면 하나의 방법은 이제 대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부는 이제 대출 안 받겠다. 한마디로 이제는 그 국채 발행 안 하겠다. 더 이상. 그래서 이제 추경 얘기가 쏙 들어간 거죠. 추경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정부는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소된다 그러면 일단 돈이 안 풀리잖아요. 일단 그렇죠. 시장에. 그렇죠.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한테도 직접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 그래서 세입 지출 구조 조정 뭐 이번에 발표했던 59조가 이제 감소됐다는 것이 나하고 먼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개인과 가계하고 직접 연결되는 맞습니다. 문제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과연 이렇게 이례적으로 59조 원이나 세수가 부족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정부가 특정한 정책을 했는데 부작용이 났다거나 네. 아니면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거나 뭐 이런 이유가 이제 주로 이유잖아요. 네. 이번 이유는 뭐예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법인세율을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인하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뭐 말 그대로 법인세율이 1%포인트 정도 인하해줘서 뭐 법인세가 덜 거쳤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진 않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네, 경기 자체가 안 좋은 돈을 겁니다. 많이 벌어야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맞습니다. 예. 법인이라는 게 뭐 법인세를 많이 내고 싶어도 뭘 벌어야 내죠. 근데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본다면 기업이 영업이익이 이제 급감이 됐어요. 예. 글로벌 경기 둔화되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자체가 다운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수출 20% 이상 차지하는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전이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뭐 해외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도 쓰고 뭐 가전도 사고 반도체 맞아요. 들어가는 거 다 사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뭐 당연히 수요가 없습니다. 반도체 안 나가죠. 수출 안 되죠. 우리나라의 수출 20% 담당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니 막말로 삼성전자 영업이 분기만 네. 10조 20조 나왔다가 맞아요. 지금 이제 마이너스 되고 막 이런 상태니까 네. 법인세가 그만큼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인세가 지금 준 거거든요. 네. 실제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상장사 영업이익을 봤습니다. 21년도에 119조 7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2022년도에는요 81조 7천억 원으로 아휴. 이게 전년 대비해서 31%나 다운됐습니다. 그래 3분의 1이 없어졌어요. 예, 아니 뭘 벌어야 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들이 돈을 못 버니까 법인세가 당연히 뭐 과표가 줄죠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차피 곱하기 세율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법인세 금액이 총량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되겠고. 네. 근데 제가 가장 불편한 게 그거예요. 이게 법인이 이런 거죠. 법인세를 뭐 줄였기 때문에 뭐 부자 감세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표현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 부자 감세냐 이거죠. 법인세를 줄어드는 게. 법인세를 줄면요. 일단은 글로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해외 나가서 일단은 경쟁력을 갖추게 돼요. 그렇죠. 예. TSMC 같은 경우는 법인세율이 20%입니다. 삼성전자 24%거든요. 일단 처음부터 시작 자체가 사실 가격 경쟁력이 예. 불리한 거죠.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예.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 1위고 그런데도 법인세율이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뭐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 1% 포인트 정도 낮춰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자 감세다라는 거는 솔직히 저는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시장 위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가 줄어들었던 부분이 이제는 법인세가 줄어들었고 또 하나 이게 세수가 이제 마이너스 났던 이유가 하나가 소득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세 부분이 원래가 예산안이 131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재축해 보니까 114조 원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예. 한 17조 7천억을 좀 줄어들었는데 예. 그럼 자산시장이 다운됐던 이유가 왜 소득세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양도소득세 부동산 거래가 돼야 뭐 양도를 하죠. 그렇지. 그렇네요. 거래 자체가 뭐 끊겼는데 그 부분이 또 줄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양도세 줄 수밖에 없고 소득세 자체가 주는데 실제 이것도 팩트가 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는 게 주택 매매 거래량을 봤더니 이 작년도 상반기만 본다 그러면 1월부터 7월까지 예. 35만 호였어요. 예. 그게 이번 연도 상반기가 이제 32만 호였습니다. 그러니까 7.7% 줄었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네, 거래세, 뭐 양도소득세가 뭐 줄다 보니까 소득세 자체가 줄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측면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돌다 보니까 소득세 자체를 못 내요. 그러니까 그 파이도 줄어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내는데 개인 사업자들은 소득세라는 소득세 내야 거잖아요. 되는데 소득세가 소득세 줄죠. 못 줄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뭐 부자 감세 때문에 뭐 세수가 마이너스가 났다. 저는 그걸 동감을 못합니다. 예, 경기 자체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경기 상황들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세수 감소라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근데 문제는 이 세수 감소는 그럼 또 앞으로 또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이걸 또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이번에 딱 기획재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제일 걱정됐던 게 지방이었어요. 지방. 예, 아, 왜냐하면 지방에 배정된 예산들이 네. 부족하다. 지방교부세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정률로 가요. 40%거든요. 그렇군요. 예, 세입이 들어오면은 이제 40%를 이제 지방교부세를 뿌려줍니다. 그럼 지방이 그걸 받고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지방교부세라 그러니까 이게 세금으로 하시는데 그러지 아, 않고요. 지원이죠. 네, 지원이에요. 예, 말 그대로 지방 정부 쪽으로 이제 중앙 정부가 주는 재정 자립도가 워낙 낮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서울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교부세를 해서 골고루 이제 퍼트려 주는 건데 그냥 정률로 40%다. 그러면 이번에 세수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감소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지방 재정으로 뿌리는 돈도 감소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지방 입장에서는 지방 그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행사 줄이겠죠 일단. 그렇죠. 그렇겠죠. 예, 쓰는 걸 줄이게 돼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대응책이 나왔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허리띠 졸라매고 있으니 지자체도 허리띠 졸라매라. 졸라매라. 이게 대응책이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긴 할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고 또 하나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해결책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단순히 뭐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지만 우리가 세입이 많이 됩니다. 뭐 경기가 활성화에 돼야 사람들이 세금을 낼 거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이런 문제는 계속 악순환을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문제 포인트는 연초에 이제 예산을 세울 때 네. 이 세수를 딱 예상을 하고 맞습니다. 살림살이를 딱 꾸려놨는데 네. 연 중반 후반 지나다 보니까 이러는데 59조가 빵꾸 나네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걸 오차율이라고 하는데 예상 오차율인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오차가 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글로벌 경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본다 그러면 21년도, 22년도에는요 초과세수가 됐습니다. 예. 그것도 두 자릿수예요. 오차율이 17%, 13%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제가 됐던 게 초과세수가 아니라 결손이 난 거예요. 결선이 난 거지. 마이너스 한 14% 정도 결손. 지난번에 너무 많이 걷어진 거. 네, 너무 많이 거둔 거고 오히려 이번에는 떨어진 건데. 근데 사실 똑같아요. 오차율은 어차피 벌어진 건 똑같거든요. 네. 표 네, 나오죠.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이거 어떤 문제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21년도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팬데믹이 빨리 종료가 되면서 이 경기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됐었잖아요.
그렇죠. 예, 금리가 많이, 이제 처음씩 올라갈 때였고 아직까지는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이 뭐 생각지 못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많이 거치겠죠. 그러니까 초과 세수가 됐던 거고. 근데 이제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겠지만은 뭐 고금리 상태에 계속 가죠. 경기 위축되죠. 글로벌 경기 안 좋죠. 네. 돈 안 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세수가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라서 이런 어떤 근원적인 이제 문제가 솔직히 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잉여 세수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초과 세수가 됐다 그러면 지출이 생각보다 더 늘어나게 되겠죠. 어차피 네.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는 세수 결손이 일어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조정, 지출 구조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써야 될 때는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껴 쓰다 보니까 그래야 되니까. 예, 이제 아끼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는 써야 될 곳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는 예측과 다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불확실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많다. 이걸 어떻게 하면 오차율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세수 모형 공개해라.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수학적 계산, 모델링을 공개해라라고 보는데 기재부는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니까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취업률이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지표들이 있어요. 이런 건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외에 뭐 되게 디테일한 어떤 세수 모형, 뭐 수학적 모델을 아무 나라도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부터 공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세수 모형 공개는 안 하고 네. 대신에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세수 모형을 좀 발전시키게 나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재부의 이제 방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얘기가 목소리 나오고 있어서.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어쨌든 근데 추경은 하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이잖아요. 그 이유도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떤 배경 때문일까요? 일단 나라의 이제 채무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피지가 늘어나는 네, 건데. 결국에는 추경 발행한다는 거는 사실 가용 재산이 없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국채 발행해서 돈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더 이상 나라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 이제는 정부의 보관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추경 예산안 없이 이제 가용 재원으로 이제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껴 쓰겠다라는 네,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예산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메꿔야 네.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아껴서 메꾸는데 어디서 아끼느냐? 일단은 지금 정부는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세계잉여금.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작년에 썼던 것 중에서 남은 돈이 있어요. 이게 4조 원. 이게 세계잉여금이라고 네네. 얘기하거든요. 이게 4조 원 있고 그다음에 불용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안을 딱 잡았는데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은 뭐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자체 취소하고 그렇지. 예, 그렇게 되면 그게 불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안 쓴 거예요. 이게 10조 원. 매년 거의 한 10조 원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자기금. 여기서 한 24조 원이 있는데 이 공자기금은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공자기금이라는 게 각종의 기금들이 있는데 일종의 유보금이. 예, 유보금처럼 이제 저수지 역할에서 모아둡니다. 그러다가 부족한 기금 쪽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사안받기도 하는데 예. 대표적인 게 이제는 외평기금이에요. 아. 예, 외관평이고. 예, 외평기금에서 지금 20조 원을 조기 상환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예.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환율 엄청 뛰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이제는 당연히 개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 막 팔았습니다. 그래서 원화가 떠받치느라고. 그래서 달러 팔고 달러 팔면 원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게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외평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돌리고,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는 거죠 공자기금 쪽으로. 그럼 공자기금에서 이제 일반 회계로 돌려서 이거를 메꾸겠다는 보관인데. 멀쩍 뭐 메꿀 수 있겠는데요? 그 메꿀 수 있겠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사실. 예, 이거 머리 잘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사실 일반적인 외평기금 쓴다는 건 사실 부담감 안고 쓰는 거거든요. 사실 이럴 때 좀 외환 위기 또 약간 그런 얘기. 예, 그렇죠. 개입의 여지가 좀 예. 총알이 없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저는 조금 너무 앞서갔다 보는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 세계 8위입니다. 그래요. 예, 외환 보유고 아니, 충분하고. 뭐 좋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안 쓰면 좋겠어요, 저도. 맞아요. 안 쓰면 좋겠는데 뭐 상황이 이렇다, 뭐 추경 안 하겠다 하시니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기금들을 돌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걸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안 쓰면 좋겠지만은 뭐 정부 입장에서는 추경을 안 하겠다 하니 그래, 어쩔 수 추경을 안 없는 해도 그런 정도의 방법과 그 방식과 이게 캐파는 좀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불확실성 이거 내년이 더 걱정인데 내년에도 계속 경기가 보통 이 지지부진할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내년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수 전망도 여기에 맞춰야 될 텐데 네. 내년 세수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내년도 국세 수입이 33조 1천억 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지금보다도 더 올해보다도 지금보다도 더 그렇죠. 그러면 2년 동안 한 100억 줄어드는 거, 100조 줄어드는 그렇죠. 거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에는 나라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빚이라는 게 그거예요. 재정이 플러스가 돼서 갚아 나가야 되거든요.
갚아야죠. 예, 근데 이제 갚지를 못하니까 당연히 이제 쌓일 수밖에 없는 거고 국가 채무를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는 좀 바라볼 수 있는 게 저는 이제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뭐 지금의 재정 아껴서 재정 준칙 잘 지켜서 뭐 재정 아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추경할 땐 추경해야 되거든요. 돈 풀 땐 돈 풀어야 돼요.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지출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면 경기가 지금 굉장히 다운된 상태에서 일각에서 추경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 활성화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재정 지출 안 하고 줄이게 되고 경기가 계속 다운되고 침체가 되면은 무슨 일 하냐면 돈을 못 벌어요, 기업들이. 뭔가 이렇게 돌아야 악순환이 된다는 예, 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는 악순환이 되는 게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못 내요. 세금을 못 내면 또 밖으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 때는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아마 기재부에서도요 모르겠습니까? 알 거예요. 다 알죠. 똑똑하신 분들이셔서 그럼요.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분명 알고 있을 거고 예, 이런 상황에서 가고 있어서 일각에서 나오는 뭐 돈을 약간 풀어줘야 된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저는 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재추계 발표가 기재부에서도 부담을 안고 발표하는 겁니다. 부담을 안고 하는 거. 그 의미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현명하게 좀 거시경제 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연말에 의회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또 다시 한번 해석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시죠, 그도 한번.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권혁준 평론가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